그 다음으로는 BRCA1 발현 데이터의 히트맵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그리는 이유는 히트맵을 그렸을 때 이 BRCA1 유전자의 발현을 차이나게 만드는 메틸화, 메틸레이션이 어떤 것인지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 히트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BRCA1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추출합니다. 이것은 368페이지 교재 왼쪽 제일 하단에 있는 코드박스입니다. brca1.exp라는 변수에 as numeric, 이것은 아까 위에 as 캐릭터와 다르게 as 캐릭터는 문자열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고 as numeric은 숫자로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익스프레션 값은 각각의 값들은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numeric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네. 이 중에 exp, 앞서서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저장한 변수입니다. 그 중에서 exp의 첫 번째 값이 brca1인 위에와 되게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를 가져오라. 설명을 드리면 exp라는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이 brca1인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보시면 첫 번째 열이 진 네임입니다. 즉 여기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갖고 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열의 값이 brca1인 값들의 인덱스와 마이너스 1은 그 행 전체를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즉 brca1인 이쪽의 인덱스의 전체 행, 이것을 갖고 오라는 뜻이죠. 이것을 숫자 형태로 이 brca1.exp에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인 head 명령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간단하게 나오게 되고 숫자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다음으로는 발현량을 추출을 했으니 실제로 brca1 발현량과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메틸레이션, 이 9개의 메틸레이션 프로브들 각각이 이 발현량, brca1의 발현량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브들이 이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환자들이 해당 프로브의 발현량을 다르게 가지는지, 그 환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한번 히트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그리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BRCA 발현량은 하나지만 프로브는 총 7개입니다. 9개입니다. 그래서 이 9개에 대해서 다 모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분석을 9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 369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apply 함수 사용, 첫 번째로 apply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for loop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을 둘 다 실습해보고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어차피 결과는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일단 둘 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ly 함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라는 함수는 어떠한 반복된 연산을 할 때 열별로, 행별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pply 그 다음에 메틸레이션 데이터에 각각의 전체 행, 전체 열을 갖고 오라는 뜻이죠. 즉 메틸레이션 데이터에 이 데이터를 전체 다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오게 되고 이것들을 각각을 갖고 와서 그 다음 1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 1이라는 옵션은 각각의 행별로라는 뜻입니다. 행별로 어떤 펑션을 적용할 것인가, 펑션 x 적용할 것인데 코릴레이션 분석을 할 것이고 이 각각의 줄과 방금 전 우리가 추출한 brca1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앞서서 지금 추출한 이 brca1 exp
5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BRCA1 EXP라는 데 저장이 되어 있죠. 즉 이것입니다. 지금 이 벡터와 메실레이션의 각각의 줄, 이 줄부터 이 줄까지 이 익스프레션과 코릴레이션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총 9번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코드는 한 번만 치지만 분석은 9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한 번에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지금 총 4개의 값은 NA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유는 메실레이션 값이 총 이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메실레이션 값이 0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NA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릴레이션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apply 함수가 아닌 for를 사용을 해서 이 코릴레이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R result라는 임의의 리스트,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값을 저장을 할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for문을 사용합니다. for I in 지금 이것은 i를 내가 1부터 9, 1:9라는 뜻은 1부터 9까지 연속된 정수를 얘기합니다. 즉 1부터 9, 1, 2, 3, 4, 5, 6, 7, 8, 9에 대해서 i로 루프를 하겠다. 네, 루프를 하는데 이때 coresult라는 리스트의 i번째 값에 코릴레이션 분석을 하는데 코릴레이션 분석을 지금 이 컴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상관 분석, 코릴레이션 분석을 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것 메실레이션 데이터에서 i번째 만약에 i가 1이라면 첫 번째 줄이 되겠죠. 이 줄 i가 2라면 두 번째 줄 i가 3이라면 세 번째 줄 지금 첫 번째는 어차피 헤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줄과 BRCA1의 익스프레션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n번째, i번째 값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한 것처럼 내 프로브에 대한 값이 0이었기 때문에 4가지의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COR 리졸트를 한번 쳐보시면 값이 동일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실지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편하신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빠르고 어느 것이 더 느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간단한 분석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요.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 37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러면 지금 이 상관계수들 중에 상관계수가 0.3 혹은 0.3 이상 혹은 마이너스 0.3 미만인 프로브만 추출을 하여서 히트맵을 출력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했던 코릴레이션 값을 다시 exp.cor이라는 값에 저장을 할 건데요. 저는 apply 함수를 사용해서 한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exp.cor이라는 값에 저장이 되어 있고 테스트 매트릭스라는 하나의 매트릭스 행렬을 만들 건데 이 행렬은 메틸레이션 테이블에서 which ABS가 0.3보다 큰 것의 전체 행을 가져와라 라는 뜻이고 전체 열 이것은 expcor 지금 이 행렬이죠. 이 벡터의 절대값 ABS는 절대값을 얘기합니다. 절대값이 0.3보다 큰 것, 즉 이 값 여기에 이 벡터의 값이 0.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0.3보다 작은 값들의 인덱스를 갖고 와서 그 행과 전체 값들을 갖고 와서 이 테스트 매트릭스라는 곳에 저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테스트 매트릭스에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헤드를 하면
제가 좀 오타가 나서 테스트 맷 했는데 매트릭스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헤드 테스트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총 4가지의 프로브에 대해서 각각의 환자별로 어떤 메틸레이션 값을 가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트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그리는 방법은 히트맵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매트릭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s 매트릭스 테스트 매트릭스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히트맵이 쫙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히트맵을 그리는 작업은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상에 따라서 많이 느려질 수도 있고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과 모양은 같은 색깔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뭐 색깔은 뭐 생각하기 방향이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강색으로 교재상으로는 노란색이지만 여기 이 지금 실습상으로 이 빨강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지금 이 부분들이 뭔가 다르게 메실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샘플들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샘플들이 서로 다른 메실레이션 패턴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샘플들이 뭔가 메실레이션 되어 있는 샘플들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들을 우리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하기 위해서 직접 선택을 해볼 수 있는데요. AA라는 임의의 변수에 H 클러스트 디스트 T 테스트 매트릭스 라는 명령을 쳐줍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테스트 매트릭스를 T는 행과 열을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트랜스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각각 그렇게 했을 때 디스트는 이 값들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거리를 가지고 H 클러스터,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테스트 매트릭스, 메실레이션 값들을 행과 열을 바꿔서 각각의 값들의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하는 것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370페이지에서 보신 그 위의 덴도그램을 똑같이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플롯 AA 하셔서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덴도그램이 짠 나오게 됩니다. 이 덴도그램을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덴도그램과 좌우가 좀 바뀌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교재에서 노란색, 우리가 앞에서 그렸을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특별히 메실레이션이 되어 있었던 그 그룹들입니다. 지금 여기가 글씨가 다 겹쳐서 보이지만 각각은 샘플 아이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더 간편하게 그림을 눌러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교재 371페이지 상단에 있는 코드인데 m이라는 변수에 identify AA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뭔가 코드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우리 아까 그림을 그린 것을 다시 가보시면 이 그림에서 여기 이 부분 여기 왼쪽과 오른쪽 중에 교재에는 지금 가장 왼쪽에 차이나는 샘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히트맵 기준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린 덴도그램 기준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샘플들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빨간색 박스가 생깁니다. 빨간색 박스를 너무 아래쪽에서 클릭하시면 아래 거가 클릭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위쯤에서 클릭을 하시면 빨간색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하신 후에 내가 선택을 다 했다라는 의미로 우클릭을 해주시면 선택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 하면 지금 이러한 값들, 이러한 샘플들이 이제 메틸레이션의 패턴이 좀 다른 샘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다른 샘플들의 아이디를 brca1.met 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s met as 예.
지금 met이라는 그 디렉토리, met이라는 데이터 안에 지금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 중에 지금 이 m이라는 리스트에 첫 번째 값에 있는 것들의 이것들 인덱스죠, 인덱스. 이것들은 각각 인덱스를 얘기합니다. 인덱스를 갖고 와서 여기에 이 각각의 인덱스 몇 번째 있는 것들인지를 맞춰서 갖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그 샘플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논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 BRCA1의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군, 메틸레이션을 가진 환자군, 그 다음에 BRCA2 유전자의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군을 각각 추출하는 방법, 실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종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는 끝 마쳤고요.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출한 이 환자군을 통해서 생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